에필로그 Y에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오는 지국별 기자들의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충남 취재본부 양동훈 기자가 YTN 서울 상암본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취재해온 굵직한 보도 뒷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YTN은 전국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전 충남 취재본부의 기사를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 양동훈 기자. 시민들의 제보부터 굵직한 단독 보도까지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본인을 대전 충남 취재본부의 어떤 존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전국부 대전 충남 취재본부 양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대전지국에서 우리 양동훈 기자를 모시게 됐는데 일단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지국 기자분들이 출연한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예전에 전국부 선배들 에필로그에 출연했던 영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이게 사실 저는 출연 자체가 처음이라서 네. 보면서 큰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전국부 그 기자분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각 지국마다 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양 기자가 있는 대전지국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저희 대전지국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재기자는 그중에 3명이고 네, 그리고 촬영기자 선배 2분, 그리고 이제 운전해 주시는 선배랑 오디오맨들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있는데 담당해야 하는 구역은 대전, 충남, 세종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멀리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양 기자가 있는 뭐 대전 지역이 충남의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충남 지역은 특별한 지역색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치도 가운데이기도 하고 서쪽 끝으로는 바다가 있고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철저하게 계획된 세종이라는 계획도시가 있고 그리고 충남에는 뭐 농지도 있고 농장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축소판으로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만한 굵직한 보도, 뭐 반향이 컸던 기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반향이 컸던 보도라고 하면 보령해저 터널 관련된 연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보도했던 것들을 합치면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 정도가 나온 좀 꽤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신 그런 보도였는데 이걸 저희가 연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저 터널을 관리해야 되는 국토관리청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개선 대책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할 거다라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정도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모여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진 그런 보도였습니다. 제보는 Y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뉴스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제보도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제보가 하나 있는데 네. 축협 전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충남에 있는 한 지역 축협에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라는 제보였어요. 근데 첫 번째로 수사가 진행된 게 없고 두 번째로는 증거 자료도 거의 가지고 계신 게 없고 네. 물론 이제 횡령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통장 사본 같은 걸 몇 개를 주시긴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바로 회사의 그 담당자, 그 통장 관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네.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제보자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이게 더 기사거리다. 네. 왜냐면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축협을 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축협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를 실수로 없애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실 상품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현금이랑 동일한 건데 네. 수억 단위의 돈이 그냥 증발을 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직원들한테 돈을 얼마씩 내라. 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상품권 문제에 더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 의혹 그리고 성추행 문제까지 연이어서 계속 보도를 하게 됐고 지금 성추행 문제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고 횡령 이 부분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건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빙성이라든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양쪽을 취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실수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명백한 정황이 담긴 뭐 녹취 파일이나 영상 같은 게 있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네. 결국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계속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기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내주는 결론을 기다려야겠죠. 다양한 현장을 좀 다니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현장도 있는지 궁금해요.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전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이 이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보통은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쫓겨나요. 기자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기자들이 찾아오면은 아, 우리 인터뷰 안 하고 싶다, 가시라. 그런데 이제 이 승아 양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취재에 안 응해 주시니까 힘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유가족분들이 있으면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보는 거잖아요. 물론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같이 힘이 들고 슬퍼하게 되고 이제 기자들이 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더 노력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던가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게 현실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기자로서의 사명감까지 좀 느끼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앵커로서 아침에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우리 양동훈 기자의 이름을 굉장히 자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비결이 있나요? 우선은 제일 큰 건 이제 YTN이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기자들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 많이 있는데 사실 시청자 제보를 이렇게 많이 받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다양한 제보 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챙겨보고 그렇게 이제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 이메일로도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YTN 기자님이시죠?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취재를 진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경로도 조금씩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보도가 완성이 됐을 때 사실 기분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보도를 한 뒤에 좀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대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이제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되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실수를 했던 거예요. 다른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그 직원 목까지 뽑았는데 이 직원이 갑자기 저 그냥 더 다닐래요를 해버린 거예요. 어찌됐건 이분이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었으니까 이분도 퇴사를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뽑을 수도 없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못하게 됐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쨌든 한 명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네. 시험을 보지 않고 채용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뿌듯하거나 좀 그래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게 되죠.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기자로서 가장 뿌듯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 기자가 좀 취재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나 이거 진짜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권력이 잘못 개입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억울함을 당했다. 가끔은 실제로 정말 아무도 잘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억울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이 매우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자가 계속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고요. 앞으로 대전지국에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